그러니까 파바캐스트 민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와, 민코가 제가 진행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 오늘 또 돌아온 파바캐스트 각자 뭐 거의 어떤 뭐 거 혼자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계셨는지. 하는데? 아니 갑자기 녹음하기 직전에 리스가 저한테 오늘 진행 너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상당히 하실 때 또 됐잖아요. 왜냐면 좀 한 지난 부담스럽다. 10에피소드 동안 진행을 한 기억이 안 나. 안 했기 또 때문이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또 하다가 아무튼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리스님은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셨나요? 저요? 저 녹음 준비하고 있었죠? 아니 뭘 하고 있어? 그냥 오케이 아니, 커트 네, 커트.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바질님은 어떻게 뭐 하고 계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도 일어나서 뭐 커피 마시고 녹음 들어왔죠. 뭐 혹시 민코님은 저희 녹음 전에 뭘 또 하셨나요? 좀 특별한 걸? 아니 저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뭘 보니? 약간 쇼츠. 보고. 뭐 요즘 유튜브 뭘 보니? 요즘에 무슨 스타크래프트 게임 영상을 좀 보다가 이제 지금 집 청소를 좀 하고 밥도 조금 먹고. 엄청 그렇게 알차게 살았는데. 밥도 드셨어요? 뭐 아니, 아침 드셨어요? 안 드세요? 뭐 갓생 사셨네요. 그 양배추 갓생이네요. 삶은 거랑 그 참치랑 어머. 쌈장이랑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거 나는- 다이어트 하신다고 또. 저희 그런 건 녹음 아니고, 모이기로 한 지 5분 전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았거든요. 저도 한 20분 전에 일어나서 저희 커피 뭐, 마시고. 되게 좋네요. 그 여유로운. 아니 근데 진짜 좀 억울한 게 그 회사 뭐 자꾸 때문에 그래 또. 억울한 게 6시 반에 자꾸 눈이 떠져. 요즘 제가 아니, 좀 아침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그 카톡방에 보니까 한 네. 7시인가에 카톡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아니 어른이 얘는 그런 뭐 과정이라 생각해. 뭘 하나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아니, 유튜브 6시 보셨다.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좀 허송세월 하다가 이렇게 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또 녹음을 하게 돼서 리스님은 또 좀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요? 네. 아니, 그냥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지냈죠. 예, 그냥 잘 회사 다니고 그냥 지냈죠. 그래요. 아니 또 네. 회사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주셨다 보니까 아니 그 회사에 요즘 그 따릉이 타고 다니신다고 하셔가지고 막 헬멧도 맞아요, 사셨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그 헬멧 잘 따릉이 쓰고 계세요? 헬멧을 그 동네에 있는 자전거 샵 추천을 받아서 샀고요. 그 선수용 헬멧 말고 선수용 헬멧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되게 뭔지 구멍 알아. 벌집처럼 나 있는 거. 머리에 뾰족하게 그런 생긴 거 말고? 말씀하시는. 네, 되게 선수용 자전거 또 얄쌍하거나 엄청 두껍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막.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따릉이용이니까 헬멧 귀여운 걸로 사셨더라고요. 큐트 뽀짝한 걸로 이제 샀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좀 못생긴 거예요. 좀 민머리 같은 느낌? 스티커 같은 거 좀 똥똥하나요? 붙이시지. 그 노트북 뒷면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그 생각을 했는데 괜찮다. 너무 관종 같아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쟤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또 저희가 이 교통 그리고 이 따릉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여기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민코 씨, 그래서 진행 좀 치시는데요? 빌드업을 잘하네. 그러니까 이거 스무스한 연결. 눈치 못 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교통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이게 저희가 다 셋이서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좀 살고 있고 서울 시민이죠. 서울이죠. 서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 살아본 경험이 좀 일천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수도권 위주의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제 뭐 부산이나 알겠습니다. 저기 뭐 대구나 광주 뭐 강원도 사시는 비수도권이라는 말이 쓰나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쓰긴 쓰는 것 같아. 아예 안 쓰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수도권 중심적인 단어긴 하죠. 맞아요. 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재미가 없거나 공감이 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따릉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 다니고, 또 저도 바질님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쭉 다니시게 되셨는데, 다들 좀 첫 지하철의 기억이 어떻게 되세요? 뭐 리스닝 같은 경우는 나부터 얘기해야 돼? 네, 뭐 서울의 어떤 교통이나 대중교통. 저는 뭐 다이나믹했죠. 그 완전 제가 기억하기로 20살이 되기 전에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혼자 지하철을 탄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원도 두메산골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버스밖에 없고 버스는 시외버스, 시내버스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도 1시간 반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타려면 이제 막 할머니들 이제 나와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타시고 막 그런 경우였는데,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혼자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본 적이 없었던 시기이고 되게 자립심이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유럽의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던가 프랑스 파리 같이 소매치기 많은 그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몇 가방을 진짜 앞으로 메고 꼭 쥐어들고 벌벌 떨면서 이제 목적지 같은 데 갔다 기억이 너무 있어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뭐 지금 뭐 이제 별의별 거 다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막차쯤에 보면 이제 퇴근하시는 아저씨가 술에 꼬라가지고 그냥 막 대자로 맞아. 누워서 이제 그런 사람 보고 꼭 한 명씩 있어.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안전하고 아무 일도 없는구나라는 거 너무 몸소 체득이 된 상황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하철 타는 것만 해도 우와 내가 이제 서울에 오다니 난 출세했어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리스님이 계속 강원도 계시다가 20살 되시면서 이제 서울로 오신 거잖아요. 상경이라고 하죠. 그때 그쵸? 이제 지하철을 처음 타시게 된 건가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혼자서 온 경험이 없고, 혼자 지하철을 탔다는 게 처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혼자서 뭐 근처 도시라던가 그런 데도 거의 안 가고 그냥 집 쪽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뭐 이제 혼자서 뭐 10대일 때 성인이 아니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잘 다니는 친구들은 엄청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갈 일이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용돈 같은 걸 안 주니까 집에서 얌전하게 놀았죠.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학원, 집, 뭐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뭐 움직일 만한 게 별로 없기는 했어요. 바질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하철 타고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타고 다닌 거? 어떤 나의 생활 수단으로. 그래서 3호선 타고 한 대여섯 정거장 가야지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도 좀 리스님하고 비슷한 경험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게, 저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서울에 살고 중학교만 잠깐 광역시에 살았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아빠는 서울에 사시고 엄마랑 이제 저랑 오빠는 그 대전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 가출할 거야 이러면서 아빠 보러 갈 거야 이러면서 혼자 올라왔군요. 혼자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못 타고 갔어요, 약간? 서울에는 고속버스를 타고 갔고, 그래서 대단하다. 그 터미널에 내려서 고터역에서 아니요, 동서울에 내렸었어요. 동서울 그 강변 거기에 내렸었고, 강변역에 내려서, 근데 그때 또 이제 웃긴 게, 아빠를 보기 전에 나는 홍대 이런 데를 가보고 싶다. 혼자서 이제 가출 청소년을 만끽하겠다. 그래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홍대를 갔다가
그러고 나서 아빠를 보러 또 지하철 타고 가서 아빠랑 인도 카레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나 봐요. 너무 그 웃기다. 인상이. 네, 그래서 막 그러고 그때 막 피처폰이었는데 피처폰으로 홍대에 있는 막 그래피티 막 이런 거 그 벽에 낙서한 그림 막 이런 거 막 찍고 사진 찍고. 저 그랬던 약간 기억이. 좀, 예. 네. 그 인사이드 아웃 생각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에 그 라일리가 아, 그 맞아, 약간, 맞아. 부모님이랑 옛날에 싸우고. 옛날에 살던 동네 나 혼자 갈래 막 이러면서 뭐 맞아요. 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음.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제 혼자서 고속버스 지하철이나 타고 혼자서도 고속버스 지하철도 타고. 탔는데. 근데 저는 그때 막 리스님처럼 막 무서웠던 기억이 생생하진 않은데, 근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럴 때 버스 타고 이러면은 저희 할머니가 막 그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막 뒷주머니에 지갑 넣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걸 엄청 교육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또 다르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엄마가 지금은 운전을 하시는데 형이랑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키울 때는 이제 운전을 안 하셨어가지고 친척집이나 이런 데 갈 때 항상 지하철을 타고 갔었어요. 뭐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이제 형이랑 저랑 이제 엄마가 형이랑 형이랑 저를 이제 엄마가 양손에 하나씩 이렇게 손을 잡고 그때는 또 연년생이어가지고 엄마 손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 그때 내가 엄마 손 잡을 거다 막 이런. 아들 둘 엄마. 얼마나 힘들었겠어 진짜.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갈아타는 지하철 정거장에서 막 빨리 뛰다가 막 일단 형이랑 엄마가 먼저 탔는데 내가 딱 이제 문이 닫힌 거야. 나는 아직 못 탔는데. 그래서 이제 문이 스르륵 이렇게 닫혔어요. 이 문이 이제 엄마랑 형이 타고 있고 문 앞에서 나는 그래서 나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첫 이별 막 이러고 있었는데 첫 이별. 그래서 이렇게 그거 아니야? 되게 영화에서 나오는 막 슬로우 모션 되면서 문이 닫히고 난 이렇게 미아가 되는가? 서울에서 막 이래서 근데 엄마가 지금 찾으러 올 테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갔다가 오면 되니까 막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미 문 닫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들리니까 어쨌든 목소리가 좀 들리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는 스크린도 없을 시절. 스크린도어가 없는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문이 딱 이제 닫혔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옆에 있던 시민분들이 누가 빨리 그 앞에 가서 열어달라고 하라고. 저기 기사 아저씨한테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누가 빨리 가서 알려준 거야 그걸. 그래서 문이 열렸어. 그래서 그래 다시 껴안았어요. 그래서 막 일단 껴안는 게 국룰 아니야? 아니 몰라. 그래 되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도 되게 놀랬었고 그때는 엄마도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때 사실은.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기억이 나고. 근데 뭐 이제 그래서 뭐 지하철도 타보고, 그리고 또 형이랑 저한테 엄마가 그런 미션을 줬었던 게 기억나요. 그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여기서 갈아타서 몇 번 승강장에서 이렇게 이거를 종이에다가 적어주고 그대로 한번 너네가 와봐라. 그래서 엄마가 먼저 가 있고 형이랑 저랑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가, 버스랑 지하철을 테스트. 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지하철 타고 또 놀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다. 또 이렇게 다들 지하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좀 어렸을 때 얘기를 위주로 했으니까 요즘에도 지하철을 좀 많이 타세요? 그렇다면 좀 뭔가 어떤 어렸을 때 지하철이 얘기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가세요. 아쉬움 가득. 왜냐면 조금 너무 물 흐르듯이 다음 걸로 얘기하려고 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끊었는데, 지하철은 아무래도 그런 서울 아니면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버스는 아무리 후져도, 아무리 좀 오래되거나 배차 간격이 늦어도 시골에도 다 있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시골 버스 올라오고 나서 서울에 오고 나서는 거의 줄창 지하철만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 앱을 안 쓰고 뭐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걸 안 쓰고 지하철 노선도 앱만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다니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서울 지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엄청 가까워도 지하철상으로는 삥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걸어가거나 아니면 내려서 예. 그쵸. 버스 타고 가면 진짜 가까운데 굳이 그쵸. 한 맞아, 20분, 맞아. 25분 더 걸려서 맞아 네. 맞아. 다른 노선으로 환승을 있는 해서 갈아타서 환승도 이제 해야 다시 되고 막. 가고 막. 네. 그런 맞아. 데를 갔던 기억들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야 알고 나서 나 진짜 멍청했다. 나 진짜 너무 시골 촌놈 티냈다. 혼자서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그러고 저는 또, 네. 네, 약간 느끼는 게 이제 좀 저는 그 서울 교통망 계획하는 사람이 약간 좀 덕후 기질이 있어서 서울 시민이 지하철로 모든 곳을 갈 수 있게 만들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선이 없었어서 버스를 타거나 그렇게 가야 했었던 곳들에 지금 지하철이 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이선이나 뭐 맞아. 신림선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서해선 같은 것도 이제 계속 노선들이 좀 연결되다 보니까 진짜 요즘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하철로만 그냥 다니는 거. 버스 아예 안 타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환상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그 민코가 너무 낭만적으로 해석한 것 같고 그냥 현실은- 일이 그런 거 아니야? 분석하고 아니, 유동인구 많은 곳. 그런 것도 그렇고 현실은 지하철역이 있어야 또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아, 씨. 경기 부양책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도 그 대중교통의 그 이제 상징은 지하철이잖아요. 그렇죠. 지하철로 갈 수 있느냐. 아무리 그 역세권, 환승을 역세권. 하고 돌아간다고 해도 지하철역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역세권이냐.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을 만들어 주려고 지하철을 하는 게 아닐까. 둘에 너무 또 극과 극인데 웃기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지하철 얘기를 좀 약간 더 해보자면은 요즘에도 지하철 좀 많이 타세요? 어떤 노선을 조금 리스닝 같은 경우는 많이 타세요? 지금은 거의 따릉이만 타시나요, 그러면? 저는 거의 안 타요. 버스랑 따릉이로 거의 다 커버가 돼서 가까운 거리면 한 두세 정거장 거리여도 그냥 따릉이 타고 가는데 좀 어제 제가 세보니까 이번 주에 5번 중에 4번을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신촌 쪽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서울역 쪽에 회사가 있어서 신촌까지 따릉이 타고 갔다 왔습니다. 용산에서요? 신촌까지? 용산 아니고 엄청나다. 서울역 쪽. 그래도 서울역. 서울역에서 안 신촌까지. 먼가요? 서울역에서 30분 신촌?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는 뭐 가려면 할 수는 있겠다. 다만 굉장히 지하철을 탔을 때는 몰랐던 엄청난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다는 걸 타면서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바질님도 지하철을 좀 많이 타시나요? 저는 진짜 많이 타죠. 저는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거의 고등학교 때 이후로부터 네. 지하철을 안 타고 어딘가를 다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번은 끼게 되는. 그래서 대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지하철 탔고 대학교 때는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야 됐었고 그러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지하철 타고 지금도 지하철 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하철을 안 타도 되는 직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집을 그런 식으로 이사를 하거나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릉이 타고 다니세요라는 거는 그 다닐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잖아요. 거리나 뭐 그렇긴 그쵸. 하죠. 이런 체력이나 그쵸. 체력이나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버스 한 방 타면은 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직장이라든지 좀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기숙사도 안 살아봤고 늘 통학을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좀 더 그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직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돈을 근데 많이 그것도 약간 버셔야겠네요. 좀 낭만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왜? 그 회사가 신사역에 있을 때 신사 살았을 때 되게 좀 삶이 좀 피폐해졌던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너무 통학거리의 가까워서. 문제가 아니라
집이 작아서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럴 있긴 수 있는데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 곳에 걸어갈 수 있는 동네는 상당히 비싼 동네라서. 그쵸. 예. 그런 데는 네. 사실은 집이 약간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양자택일의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맞네요. 저는 그 지하철 얘기를 했지만 버스 얘기도 조금씩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네네. 저희가 예전에 그런 밸런스 게임으로 버스 대 지하철 했던 것처럼 그쵸. 뭔가 다시 리바이벌하는 느낌이자면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으면 저는 거의 무조건 버스를 골라요. 왜냐면 지하철은 지하로 진짜 많이 가는데 지상철이면 저는 많이 탔을 것 같은데 그럼 바깥 구경하는 재미가 좀 삭제되는 것 같고 버스는 가면서 창문을 열 수 있는데 되게 갑갑한 느낌이 들어서 싫은 것 같아. 그쵸.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저도 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좀 더 정확한 느낌이잖아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예측 배차도 가능하고 그렇고. 배차도 그렇고 내가 모르는 동네여도 그냥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나오고 근데 오히려 버스가 그 도어 투 도어의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지하철 그 오르내리고 뭐 하고 환승하고 이게 생각보다 기다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기다리고 이런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서 또 어쨌든 목적지가 지하철역 내부인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쵸, 무조건 나와야 되지. 맞아. 제 무조건 나와서 생각에는 걸어야 되니까. 네, 진짜 이상적인 건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고 집에서 회사까지 그리고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집을 나가면 진짜 바로 앞에 딱 있는 그게 제일 뭔가 이상적인 상황인 듣기만 것 해도 돈 많이 같다라는 벌어야 될 것 같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통학을 할 때 거의 서울 끝에서 서울 끝까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1시간 40분을 버스를 타거나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매일매일. 또 저희 학교가 서울에 어쨌든 살기만 하면 그 기숙사가 안 나오는 곳이었어가지고 저는 맞아요. 솔직히 진짜 저기 아래쪽 경기도 사는 애들보다 저희 집이 훨씬 멀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숙사를 주는 게 맞지 않았었나 싶은데 그래서 하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근데 아래쪽 기숙사도 아래쪽 경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돼요. 그 친구들도 안 돼요. 그 친구들도 안 돼요. 지하철이 닿는 거리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요. 합리적이네요. 근데 그때 민코님 서울 사셨어요? 네, 서울.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저희 집이 일산으로 갔다 이사 보니까 갔구나. 그래서 이제 통학을 1시간 40분 정도를 다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에서 인턴을 할 때 거의 2시간 걸려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삶의 이제 질 폭락. 집이 이제 일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파주 가까이에 있는 일산이다 보니까 거의 6시 반에 일어나서 밥 먹고 7시에 버스를 타서 이제 거의 9시 반이 돼서 이제 회사에 도착하고 막 이랬었는데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삶. 그니까 아니 4시간도 아니고 5시간이었어. 2시간 반 2시간 반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3호선 끝에 이제 대화역이라고 있어요. 저희 집이 있는 곳이 대화역에서 교대역까지 이제 한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가서 교대역에서 2호선 타고 이제 설릉역으로 가서 이제 내렸었던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한 1시간 반 이게 무섭지가 않아. 그냥 가는데 1시간 반까지는 되게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그 인터넷 밈 중에 약간 경기도민의 거리 체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1시간 걸린다? 내가 지하철이나 버스 타서 1시간 걸린다라고 하면은 1시간 진짜 가까운 거고 1시간 반이 이제 평상시에 쓰는 거리이고 근데 맞아. 조금 무리하면은 한 2시간까지는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체감이 있어가지고 지도 앱에서도 막 1시간 강하게 걸린다고 컸다. 나오면 15분 정도 더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럼 어디를 가면은 2시간이에요? 지금 있는 데서요? 아니 지금 있는데 말고 그러니까 그 경기도민으로서 살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막 성남 사는 사람한테 홍대에서 만나는 건 되게 실내인 것처럼. 진짜 실내지. 그게 경기도도 남부랑 북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남부 기준으로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부가 사람이 더 많이 사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다 보면 강남,
완전 좋아. 막 사당 완전 좋아. 근데 이제 막 북부에 있는 신촌 막 이런 느낌이고 막 건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의외로 한남동은 수요가 있는 게 거기는 판교 그쪽에서 직행 그 빨간 버스가 온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되게 용산이 되게 교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자동차 기준으로 좋아요. 그렇구나. 저 같은 이제 일산이고 그리고 이제 부평이나 부천 약간 인천 쪽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홍대나 신촌 약간 왼쪽 지방이 훨씬 더 괜찮고 맞아요. 이제 강남 얘기 나오면 이제 좀 표정 굳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요. 막 일산 사는데 우리 올림픽공원 가자 뭐. 와 그거는 진짜 실례야. 진짜 그거는 진짜 선 넘었어. 진짜 선 넘었어. 진짜 선 넘었어. 약간 잠실 막 이런데. 네, 절대 안 가. 아니 일산에도 호수공원 있어요. 너네가 일산 오라고. 이런 느낌. 그리고 부천이랑 이런 데 또 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로컬을 위한 곳에서 보자고 하자니 서울 시민들의 그 5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간. 아니 진짜로 근데 웃기네요. 일기 신도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놀 데도 많고 약간 산책할 데도 많고 이런 느낌인데. 좀 그게 널찍널찍하게 지어놔가지고. 맞아. 서울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요건 그런 생각인데. 근데 또 요즘엔 또 GTX가 뚫리니까 진짜로 근데 그 시대가 오겠다 싶은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네, 저희 집에서 이제 킨텍스 가서 GTX A 노선 타면은 거의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제 그 노선이 제가 알기로 이제 킨텍스, 대곡, 그 다음에 운정,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역인가? 삼성역 찍고 그러고 바로 강남 가는군요. 그리고 판교랑 이렇게 가는 노선이어서 이제는 한 1시간 안쪽으로 또 판교 갈 수 있고 막 이러면 그러면은 또 이제 경기도민 1시간? 1시간 갈 수 있어. 막 약간 이렇게 되고 막. 근데 그것도 아시죠? 대중교통이 또 이제 이게 갈 수 있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쾌적하냐도 좀 중요한데 맞아요. 사실 저도 그 민코님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9호선 타고 다니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9호선 그 급행 타면서 지옥철이죠. 진짜 지옥철. 그래서 정말 압사당하는 거 아닌가? 진짜 압사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그러고 이제 그 지하철에 내가 얼마나 더 사람이 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스킬이 늘어나요. 거기 그거잖아요. 거기 엎어지고 싶어도 그냥 딱 껴가지고 안 엎어지잖아요. 완전히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엄청 꽉 차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를 이제 한번 이렇게 가늠을 해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낑겨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제 위에 이렇게 잡으면서 문 위에 잡으면서 이렇게 꽉 누른 다음에 문 닫히고 나면 다시 약간 이렇게 문 쪽으로 기대는 힘을 풀고 힘 풀고 다시. 아니 근데 그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그 9호선 탈 때 진짜 꽉 차 있는데 내가 진짜 타야 되는 시점에 밀고 들어가세요? 출근 시간에 해야 돼. 출근 시간에 해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지각하니까. 이게 중요해. 그래서 모두가 기를 쓰고 그렇게나 이제 힘을 주고 타는 거예요. 근데 좀 무리하다면 무리하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좀 화나는 게 이제 막 굳이 포켓몬 몸통 박치기 하시는 아저씨들 있지 않아요? 있죠. 이제 막 타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작은 편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데 그렇게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이제 낑낑거리면서. 그래서 다시 내리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런 쪼랩. 저런 쪼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9호선이나 2호선 탈 때 진짜 좀 짜증까지는 아니고 좀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너무 꽉 껴 있으면 핸드폰도 못 보는 거 아시죠? 핸드폰을 못 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아. 앞에 있는 그냥 웅크리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그러니까 저는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게 앞에 있는 사람의 목덜미나 약간 뒤통수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모공이 되게 넓다. 이 사람은 흰머리가 많다. 막 이런 거를 막 관찰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맞아요. 진짜 저는 지하철 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진짜 거의 연인 말고는 누군가랑 그렇게 밀착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네. 밀착해서 누군가 이렇게 관찰할 일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진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네. 단순히 같은 행선지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진짜 그 고개 돌리면은 막 바로 막 콧구멍 벌렁거리고 있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답니다. 진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인연이야. 나 이 정도로 인연을 맺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인가요? 당연히 그 경험은 별로겠지. 별로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전 직장을 다닐 때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9호선 타고 왜냐면 그때는 제가 직장 출퇴근한 시간이 거의 피크타임이었어요. 출퇴근 피크타임. 러시아워 완전. 그쵸. 러시아워 때. 근데 지금은 저희 회사는 되게 그 출퇴근이 좀 자유롭고 재택근무도 자주 해서 사실 그런 제가 말했던 그런 환경들을 좀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종종 이제 일찍 가야 되는 때에 지하철을 타면은 이런 거였지. 뭐 이런 걸 느끼고 한답니다. 잊혀졌던 그 체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했던 그 좀 짧지만 딥한 2년 이런 건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하고 서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분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엄청 반경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없었다고 생각해봐. 오로지 자차로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오로지 걸어서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강릉에 살거나 대전에 살거나 그러니까 대전까지만 갔어도 무조건 운전을 해서 다녔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기도도 거의 운전해야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서울에 또 살고 있고 다행히도 직장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거의 운전을 사실 할 일이 차가 필요 막 없죠. 경기도 나가서 이제 뭐 밥 먹고 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조금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월세가 비싸지만 자동차 유지비를 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네. 그러니까 사실 엄청 복지인 거죠. 그만큼 뭐 연료값이나 그런 게 안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후동행 카드가 마치 그것도 약간 그린워싱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거를 사람들이 하기보다는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쓰는 거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완전 민코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린워싱은 설명하자면 사실은 그다지 기후를 생각하지 않고 친환경이 아닌데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약간 속여서 하는 거죠. 저는 완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완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기후동행 카드 나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예전 직장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되게 재밌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막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선심 쓰듯이 돈을 푸는 정책이다. 사람들한테 돈을 덜 쓰게 만들어서 이제 환심을 사게 하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위축된 경제를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나가서 놀게 해서 이제 돈이 더 돌게 하려는 소비 진작 정책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가는 거에 부담 없게끔. 그쵸. 어쨌든 낸돈이니까 많이 쓰면 이득이니까 그만큼. 그쵸. 많이 쓰게 될 거고 뽕 뽑으려고. 그럼 어디든 가면 어쨌든 가서 무조건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뭘 먹든. 맞아요. 어느 정도 진짜 납득이 가네요. 어느 정도. 그래서 기후는 사실 명분이고 좀 허울 좋은 기후는 명분이고 저는 사실 근데 이게 포퓰리즘이다 뭐다 말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곳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뭔가 이동수단 이런 건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에 세금을 풀어서 쓰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거라면은 되게 잘 쓰는 것 같고 필요하게 쓰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기후라는 걸 붙인 게 약간은 자식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카드 쓰시는, 그러니까 저는 안 쓰거든요. 저는 사실 지하철을 그렇게까지 또 많이 쓰진 않으니까 저는 계산해보니까 비슷비슷하게 좀 네. 나와가지고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카드를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되게 지구를 지키는데 한몫하고 있어라는 그런 좋은 생각 아무도 안 할 것 기분을 같은데. 보너스로 약간 주는. 아니, 찍을 때마다 기후동행 카드라고 나오잖아. 나는 아, 기후와 동행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뽑는 거 맞나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근데 또 언어의 힘이 꽤 있기 때문에. 근데 맞습니다. 저도 안 쓰는데 사실 그 리스님 되게 잘 쓰신다고. 저 완전 뻥 뽑죠. 왜냐면 한 달에 교통비만 너무 많이 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녀서 많이 나올 땐 막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진짜로? 아니 그렇게나 나와요? 대박이다. 피크일 때는. 근데 보통은 한 8, 9만 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8, 이제 9만 원? 기후 동행 카드가 6만 2천 원, 따릉이를 추가하면 6만 5천 원인데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제 생활 권역이 경기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없어서 서울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따릉이 되는 요금으로 해서 너무 잘 쓰고 있다. 이게 요즘. 그리고 그것도 따릉이, 있어요. 예. 이게 실물 기후 동행 카드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지하철역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네. 지하철역 그 교통카드 충전기가 원래 현금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예전에는 정기권 지하철 끊어서 타고 다녔을 때 현금으로 맨날 은행 가서 돈 인출하고 그 굳이 가서 이제 충전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5만 원 거는 기계에 안 먹혀서 아 그래요? 근데 잘못해서 은행에서 5만 원권짜리로 뽑아왔을 때 막 주변 편의점 찾아서 막 헤매고 막 그랬었는데 기후동행 카드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현금만 되던 기계에서 카드 결제까지 도입한다 막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도입한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따릉이도 엄청 잘 타고 있어서 전 진짜 뽕을 지대로 뽑고 있습니다. 따릉이 타고 출퇴근도 하시니까. 네, 그쵸. 어느 순간부터 이번 주에 4번을 출근할 때 따릉이 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너무 피곤한데 이러다가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갈 쯤에 버스에서 이제 멍하니 핸드폰 하는 것보다 이제 시원한 아침바람 맞으면서 30분 동안 디지털 디톡스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자전거를 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자전거를 그렇게 신나게 탈 수 있는 날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이. 왜냐면 지금이라서 가능하다. 지금이랑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더워지면 또 힘들고 또 추워지면 또 힘들어요. 네, 추워지면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즐기시면서 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또 극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름과. 겨울엔 진짜 안 탈 것 같긴 한데 여름에는 그냥 거의 나시티라도 입고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따릉이 얘기로 넘어와서 제가 약간 주도권을 잡게 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따릉이를 적극적으로 타는 게 저밖에 없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엄청 많이 진열된 따릉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은 따릉이일까? 마치 지하철에서 어떤 출구에서 사람들이 덜 탈까? 막 이런 거 고민하는 맞아요. 오늘은 요놈이다. 맞아요. 요놈이다? 아니면 오늘은 좀 상태가 구려 보이는 것밖에 없네. 그럼 이 중에서 뭘 타야지 그나마 덜 힘들까?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따릉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리스님? 일단 첫 번째는 반딱반딱한 거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약간 새 거? 기스라던가 생활먼지? 약간 금이 잘 안 가 있는 새삥을 골라야지 잘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저는 그걸 새삥을 구별하는 방식이 2가지인데 하나는 그 의자 안장을 조절하는 그 방법이 달라요. 새삥이랑 요즘 거랑 옛날 거랑 맞아. 요즘 거랑. 그래서 옛날 거는 약간 은색으로 된 이렇게 쇠모로 돼 있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요즘 거는 검은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색으로 돼 있는 건 조금 더 안장이 잘 움직이고 그래서 이걸로 일단 1차적으로 구별이 돼요. 진짜 최근 건 분홍색도 있던데요? 진짜요? 저 분홍색 못 봤는데? 분홍색은 그 레버도 아니고 뭔가 밑으로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안장을.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꾹 누르면
위아래로 돌릴 수 있는 느낌? 아, 근데 신기하다. 저 그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신빙인 것 같음에도 안장을 내릴 수가 없어서 다른 걸 탈 수밖에 헌 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세핑이면 잘 나가고 다 헌 거밖에 없어. 그러면 저는 좀 큰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퀴가 큰 거. 큰 자전거. 왜냐면 그래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잘 나간다는 좀 믿음이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작은 건 좀 열심히 이제 맞아, 페달질 맞아. 해야지 나가는 그러니까 반면에 큰 바퀴가 크면은 한 페달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기니까.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해서 기업 따릉이 타시면서 그런 거 하세요? 기어 변속 하세요? 저 완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출발할 때는 좀 페달이 잘 밀리는 낮은 기어로 가다가 이제 막 사람 없을 땐 기어 높이고 평지일 때 기어 높이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자전거를 또 알아봤거든요. 따릉이 헬멧을 찾다가 타시려고? 자전거를 사는 쪽으로 갈까라고 하면서 찾아봤는데 막 그런 자전거 인터넷 정리글, 커뮤니티글 이런 거 찾아보니까 따릉이가 생각보다 이게 뭐가 많이 달려서 무거워서 그렇지 괜찮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그 따릉이의 진짜 방금 말씀하신 안 좋은 점은 너무 무거워요, 자전거가. 막 도난 방지라던가 아니면 잠금 해제 장치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따릉이를 타고 다니다가 그 자전거를 샀거든요. 근데 많이 그게 타세요? 좋은 게 자전거 거의 안 타요. 지금 베란다에 박혀 있는데 제 자전거. 근데 그 따릉이보다 가벼워서 훨씬 쉽게 나가요. 그래서 따릉이로 많이 단련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면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 네네네네. 저 그 한강공원에서 가끔 따릉이 타고 한강공원 가고 있으면 그 프로 자전거러들이 막 맨날 추월하면서 막 지나갈게요. 그래서 막 쌩쌩 가는데 근데 그게 맞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그 속력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지. 절대 안 나오죠. 약간 중장년 아저씨 내지는 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타는데도 나보다 속력이 좀 빠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자전거를 따로 좋은 자전거 타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속상하고 약간 좀 추월하고 싶고 좀 그런 느낌. 경쟁하지 말라고. 경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상당한 베테랑이라 그분들 따라해 타셔도 아마 잘 타실 거예요. 그분들 근데 진짜 빠르잖아요. 그분들이 타는 맞아. 속도는 진짜 빨라요. 지나가니까. 맞아. 쫄쫄이 봤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전거용 헬멧 딱 쓰고 그렇게 또 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4일 동안 따릉이를 고르는 재미도 있었고 따릉이 타다가 무릎이 찢어지는 경험도 하고 다이나믹해요, 되게. 아니, 무릎은 어쩌다가 찢어졌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막 제가 되게 안전 운행하거든요. 심지어 따릉이를 타는데 헬멧을 쓰는 걸로 봐서 굉장한 쫄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원래 저속 주행, 그리고 앞에 사람 있으면 빵빵 전혀 안 하고 그냥 천천히 기다렸다가 지나가거나 걸어서 돌아가고 막 그러는데 그날만큼은 왠지 자전거가 진짜 빠른 자전거였어요. 완전 세핑 자전거. 그래서 너무 신나서 막 뻥뻥뻥 가고 있었는데 여기 저 앞 횡단보도 그 신호등이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 거지. 과욕이 부른 대참사였어. 그래서 저건 타야 돼, 저건 건너야 돼 하면서 건너야 돼. 밟았는데 그 횡단보도가 있고 약간 안쪽에 비포장 주차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울퉁불퉁한 주차장. 그 사이에 약간 틈에 뭔가 홈 같은 거에 잘못 가서 두두두둑 하면서 막 이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막 위험하다.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주차장 바로 옆에 이제 차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다행히 브레이크와 제 무릎으로 정지를 시키고 차에 박지는 않고 차를 찜콩하면서 터치를 했어요. 손바닥으로. 그 뭔지 아세요? 황금마티즈 하면서 딱 찜콩하는 그런 느낌으로 찜콩하면서 살았다 이러고 일어섰는데 이제 무릎에서 신호가 온 거죠. 욱신하면서. 그 출근길인 거예요? 퇴근길이었어요. 퇴근길.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그 막 엄청 깊게 찢어지진 않고 좀 찰과상보다는 깊지만 네, 그런 느낌이었다. 아파. 그래서 두 보여주실 가지 수 있나요? 교훈을 그러면 얻었다. 찢어진 네? 모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혐짤인데 약간 이런 느낌? 뭐야? 많이 엄청 다쳤네. 큰데요? 많이 아니, 뭐 그래서 다쳤는데요? 그치만 뭐 일상생활 가능하고 반바지 입는 시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쵸. 세상에. 그 흉 안 지게 잘 네, 이렇게 여러분 하세요. 전혀 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네네, 진짜 장비가 안전해. 좋더라도 그러니까. 쪼렙이면 무릎 네. 보호대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헬멧만 해도 투머치인 것 같아서. 무릎 보호대 해야 될 것 같은데? 헬멧 사고 좋습니다. 이제 자전거 네. 사고 이렇게. 네, 아무튼 하나씩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그렇게 각자의, 따릉이도 예. 잘 타면서 살고 있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출퇴근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참 뭐랄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방금 리스님 말씀하신 그 따릉이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도 뭔가 계속 인프라가 깔려서 서울이 되게 살기 좋아지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또 그러면 인구가 또 서울로 몰리고 계속 메가시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 서울에 살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그게 약간 조금 죄책감?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거지. CTX 깔리면 왜, 당연히 뭐죠? 나야 좋은데 아니, 전혀 없는데. 이제 저 그래? 무슨 왜 말인지 잘 저런- 모르겠는데요? 왜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지? 나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아니라 그냥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 부채의식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부채의식은 근데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민코 씨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대학 전공도 막 도시공학, 도시계획 이런 행정 쪽으로 전공을 하고 그런 이제 공무원 이제 국토부 같은 계열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런 거 설계하는 쪽으로 갔으면 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서 이제 부채의식 말고 나는 이제 막 선민의식까지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 막 내가 노선 막 짜면서 막 그런 거 막. 내가 여기를 네. 이제 막 길 지나가면서 여기를 맞아요. 마음속으로 뿌듯해하고. 또 이제 평행우주의 민코님의 모습인 평행우주의 거죠, 민코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열심히 노선을 짜고 열심히 있을 일하면서. 것이다. 왜냐면 아까 그 덕후 얘기하면서 맞아. 그 자기의 욕망을 투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왜냐면 맞아. 제가 이거 설계한 사람이 덕후라서 이렇다. 사실은 다 좋아했겠다. 부동산 정책인데. 왜냐면 내가 조금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알아봤는데 그 코레일 이런 데서 막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철덕이 되게 많고 철덕들이 되게 그런 기관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맞아요. 싶어가지고 막 맞아요. 시험 보고 맞아요. 자격증 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뭔가 그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렇게 또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번쩍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대중교통 타고 계신지 지하철을 많이 타고 계시고 기후동행 카드도 잘 쓰고 계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그러네요. 마무리 잘 하시네요. 네. 좋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또 의견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리스님부터 가시죠. 알겠습니다. 파바바. 파바밭. 파우밭 안녕. 안녕. 뭐야? 또 끝이지? 잠깐만, 뭐야? 왜 이래? 뿅.